반드시 다주택이 되셔야만 합니다. 세제가 다시 정상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는 자연스럽게 투자 수요층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하락세에 있는 시장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투자 수요층들이 시장에 유입이 돼야만, 그러면 투자 수요층들이 봤을 때 가장 유망한 주택으로서는 소형주택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3924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전문가님 몇 년 전에 처음 집 살 때 상담받고 미사 아파트 6억에 산 사람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너무 저렴할 때 샀고 그때 안 샀으면 지금도 부동산 문외한 까막눈이었을 겁니다. 몇 년 동안 돈을 모아놔서 목돈이 생겼는데 처음 투자를 해보려고 해요. 어디에다 뭘 사야 될지 모르겠어서요. 다시 자문을 구해봅니다. 전문가님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1주택이 아닌 반드시 다주택이 되셔야만 합니다. 앞으로 12월입니다. 12월 주중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등록 임대사업자 개편 방안 대책이 발표가 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더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걸 수용하면서 이걸 활성화하는 방안 대책이 나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 입법에 따라, 정부 추진에 따라 반드시 1주택이 아닌 다주택에 전환된 시기를 맞이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1주택이 아닌 다주택이 되셔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 구독자님은 이제 다시 한번 대면 상담을 받으셔서 물건 추천 및 계획과 전략을 다시 한번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1주택이 아닌 다주택이 돼야만 하는 그 이유를 하나하나 나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문재인 정부 초기 때 주택 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를 독려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세제 혜택도 많이 부여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이렇게 세제 혜택을 많이 부여하다 보니 시장에는 자연스럽게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 수요층들인 다주택 수요층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시기에 또 맞물려서 집값도 상승하게 된 상황도 맞이했죠. 이렇게 집값 상승과 집값 폭등에 따른 주범을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로 규정을 해버렸고, 따라서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임기 말기에 2020년 710 대책에서 주택 임대사업자를 아예 폐지하는 이런 대책이 발표가 되었고, 주택 임대사업자 폐지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세제 혜택은 없어지게 된 겁니다. 자, 따라서 시장에는 다주택 수요, 투자 수요층들이 아닌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취득하고자 하는 실수요층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한 시기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시가 15억이 초과되는 초고가 주택,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 매매 금액이 높다라고 하더라도, 시세가 높다라고 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서 공제, 종부세 공제를 11억까지, 그리고 공동명의 시 12억까지 받아보실 수 있고, 또 여기에 세액공제,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최대 80%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특례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비싼 아파트를 보유한다라고 하더라도 세금적인 부담이 적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초고가 아파트의 수요가 더 집중되게 됩니다. 초양극화가 발생이 되었다라는 얘기죠. 이와 반면에 저가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공제 6억, 중과 세율이 계속 적용이 되면서 지방 중소도시 아파트 2채 가지고 있는 분, 또는 서울 지역에 다세대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분보다 종부세를 더 많이 납부하게 되는 이런 조세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불형평성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상황도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집값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 하락에 있어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여파와 함께 또 대출 규제가 계속적으로 되면서 이 똘똘한 한 채를 원하는 실수요층들이 시장에 유입되기가 어렵습니다.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로서 사실 뭐 똘똘한 한 채를 원해서 실수요층들이 지금 시장에 나오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똘똘한 한 채를 위해서 갈아타게 하는 수요층들도 기존의 종전주택이 처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똘똘한 한 채로 매수하는 매수자들은 시장에 유입되기가 어려운 시기죠. 따라서 이런 시장을, 이런 집값 하락에 따른 경착륙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주택자가 시장에 나와야만 할 겁니다. 이 다주택자가 지금 적체되는 물량들을 계속적으로 소화를 해줘야지만 시장의 하락세, 이 경착륙을 막기 위한 선제 대응 조치로서 결국 주택임대사업자 폐지를 반대로 주택임대사업자 정상화 방안으로 이번에 발표가 될 예정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택임대사업자 정상화에 따라서 세제도 다시 정상화가 된다. 자, 그렇다면 세제가 다시 정상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에는 자연스럽게 투자 수요층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지금의 이 하락세에 있는 이 시장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실수요가 유입돼서는 안 됩니다. 실수요는 추후 나중에 반등한 이후에, 집값이 반등하고 관망세가 끝난 이후에 다시 시장에 유입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하락세에 있는 시장을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투자 수요층들이 시장에 유입이 돼야만 할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 이 다주택자, 특히 투자 수요층들이 구원투수로서 집값 하락세에 있는 이 시장을 다시 정상화하는데 많은 혜택을 부여하면서 시장에 다시 유입되길 원하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는 자연스럽게 투자 수요층, 이 투자 수요층들이 시장에 나올 텐데, 자, 투자 수요층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세제 정상화에 따른 내용이죠. 자, 세제 정상화는 결국 대표적으로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소형주택, 주택임대사업자, 이 개편 방안 대책들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용 60제곱미터 소형 아파트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다시 부활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불확실성이 존재하죠. 발표는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민특법에 따른 법률 개정 또는 종합소득세법 또는 소득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여러 가지 법률들을 개정해야 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시간적인 소요가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투자 수요층들이 봤을 땐 가장 유망한 주택으로서는 소형주택을 꼽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소형주택은 발표 즉시 확실하게 주택임대사업자에 따른 세제 정상화가 바로 시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발표한 즉시 입법 예고가 시작이 되고 바로 이제 세제가 다시 정상화가 돼서 취득세건 종부세건 양도세건 모든 혜택들을 다 받아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형주택이 있어서 투자 수요층들은 결국 핵심 지역 일대인 서울 지역을 볼 수밖에 없을 거고, 서울 지역의 소형주택으로서는 당연히 정비사업이 가능한 소형주택을 볼 수밖에 없을 거고, 또 정비사업 가운데서도 속도가 빠르고 정부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는 모아타운 방식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리고 취득세에 있어서도 취득세 중과가 아직도 적용되고 있고 서울 지역은 아직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취득세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신축 소형주택을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85%의 감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85%의 감면 받을 뿐만 아니라 종부세에 있어서도 종부세 합산 배제를 전체적으로 다 받아볼 수가 있고요. 또 양도세에 있어서도 양도세 중과 배제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소형주택 그리고 취득세에 있어서 취득세에 따른 중과 제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신축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런데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축주택이 정비사업에 포함되는 게 사실 이론적으로 맞진 않죠. 다만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있는 곳에서 진행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구축보다는 신축으로 보고자 하는 수요층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도 마찬가지 지금 1주택자이시지만 추가적으로 다주택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서울의 정비사업이 가능한 소형주택의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될 경우, 특히 신축인 모아타운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에 들어갈 경우 취득세에서 아무리 중과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85% 감면이 되고 종부세에 있어서는 합산 배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 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사업자를 다 등록을 하면 우리 거주하고 있는 집 그 한 채만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종부세 공제 11억 그리고 세액 공제 우리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최대 80%까지의 공제까지 다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고 또 양도세도 중과 배제로서 앞으로 추후에 양도세 중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중과 배제 없이 양도세 일반과세로 매도가 가능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이런 세제 정상화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정상화에 따른 다주택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고 지금 이렇게 하락세에 있는 경착륙으로 넘어갈 수 있는 시장을 영착륙으로 다시 끌어올리고자 다주택자한테 구원투수로서 여러 정책 발표들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독자님은 이제 정부의 추진에서 있어서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했던 이 시기에서 다시 정상화하는 방안이기 때문에 기존처럼 다주택자의 수요층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도 1주택이 아닌 다주택 전략으로 가셔야만 할 겁니다.